통신료를 일부 낮춰주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줄인 이 5G 중간 요금제를 이르면 다음 달 만나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며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5G 중간 요금제 어떻게 나올지 대충 윤곽이 좀 잡혀 있다고요? 그 5G 중간 요금제는 말 그대로 중간 요금제입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설계하고 있는 5G 요금제를 좀 살펴보면은 네. 지금 5만 5천 원대의 어떤 데이터를 10GB 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정리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5만 5천 원에 물론 이것보다 낮은 요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력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게 5만 5천 원에 10GB를 지금 주고 있죠. 그다음에 6만 9천 원으로 14,000원이 올라간 데 바로 데이터 제공량이 110GB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7만 원,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갈수록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만 5천 원과 6만 9천 원 사이에 이렇게 필요한 요금제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한 30GB나 20GB를 주는 정도의 중간 요금제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 통사들이 한 6만 원 안팎,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후반에 20에서 30GB를 주는 중간 요금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통신 요금은 이제 유보신고제라고 해서 1위 사업자, 그러니까 무선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그리고 유선에서는 KT가 먼저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한 뒤에 정부가 이거를 반려할지 수리할지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SK텔레콤이 벌써 5만 9천 원에 20GB 정도를 그런 어떤 요금제를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했다는 그런 보도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도 중간 요금제를 접수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5만 원이 10기가고 7만 원이 100기가인데 6만 원이 30기가면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30기가 정도를 쓰는 소비자들 분명히 있긴 있을 테니까 말이죠. 통신사들이 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애초에 좀 이런 요금제들을 폭을 좀 넓혀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통사에서는 나름대로 속사정은 있습니다. 이제 속도가 빠른 5G 이동통신의 특성상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좀 LTE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어떤 무선 데이터 트래픽 정보를 좀 보면요. 네. 지난 4월 기준 5G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8GB입니다. LTE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죠. 1GB. 그런데 이제 5G 첫 상용화를 시작한 2019년 4월 기준으로 보면 5G 데이터의 어떤 이용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G 가입자가 어떻게 보면 1GB, 10GB, 100GB 이렇게 사람마다 사용량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른바 헤비 유저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5G 특성에 맞춰서 100GB 이상을 주는 어떤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신사들의 상황을 좀 좋게 봐줘서 이렇다는 거고요. 네. 100GB 이상 요금제를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이 통사 입장에서는 80GB, 50GB, 30GB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제를 설계하면 수익성이 높은 고가 요금제 소비자들이 몰려야 이 통사한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산되기 때문에 좀 수익성의 악화를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5G 상용화를 정부가 좀 조기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감이 있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늦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떤 핑계도 이 통사들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게 좀 진짜 진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5G가 지금 속도도 아직 진짜 5G가 아니라면서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가격은 더 고가로 부담을 준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5G 가입자들이 평균이 지금 25기가 수준이다. 이러면은 사실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도 높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별로 이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정부의 이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오면은 통신사들이 극렬하게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색 맞추기용으로 요금을 이제 출시하곤 하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2만 원대에 1GB를 주는 LTE 보편 요금제가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약정 가입을 할 때 선택 약정 할인율이라고 해서 그것을 20%에서 25%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여드린 저 통신 요금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약정 할인율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인상이 됐을 때 통신사들의 실제로 수익이 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통사의 수익 지표를 볼 때 많이 쓰는 게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평균 얼마의 매출을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봅니다. 당시 이 통사들의 ARPU가 분기 연속으로 저렇게 2017년 이제 3분기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예. 계속 하락세를 기록한 게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조차 좀 수익 악화를 크게 우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 패턴상 20에서 30GB 영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통사들이 이제 8만 원 이상 요금제, 그러니까 고가 요금제에 한해서는 데이터만 무제한으로 주거나 뭐 몇백 기가바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뭐 OTT 자사 OTT 상품의 구독을 무료로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음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여러 부가 상품을 많이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요금제를 이탈해서 중간 요금제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오히려 이 통사들이 어떤 중간 요금제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이제 5G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에서 한 40%를 이제 넘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LTE 가입자들을 5G 가입자로 유치하려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그냥 이대로 중간 요금제 강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정부도 어떤 이런 비판 지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일에 이제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이제 회동하는 만남이 예고돼 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현안을 주고받을 예정이지만 가장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간 요금제를 주 사안으로 강력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정부는 이 통사에 어떤 6만 원 안팎의 요금제에 30GB 이상의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이 통사에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까지 관심 사안인 거죠. 이제 5G 상용화를 사실 상용화한 지 이제 벌써 3년째가 됐는데 진정 소비자의 어떤 선택폭을 넓히는 그리고 지금 5G 가입자 자체가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를 활성화하려면은 정부와 기업이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요금제를 좀 구색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0GB, 뭐 60GB, 90GB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금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5G 통신도 어느 정도 상용화의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시기가 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